남도형의 블루클럽 일기해단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첫 수익금은 몇십만 원이었다. 하지만 몇백 아니 몇천만 원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마치 실버 버튼이 도착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단체 회식도 했다. 우리가 유튜브로 돈을 다 벌어보네요. 도형아,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거야.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다. 애초에 우리가 목표한 일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자. 남도형의 블루클럽 일기는 그렇게 해단식을 마쳤다. 마침 나는 그 즈음 NHN 엔터테인먼트의 판타지 게임인 애프터 라이프 루이역에 캐스팅 되었다. 그러면서 링피트 어드벤처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남도형의 블루클럽 2기의 시작이었다. 이 작품을 계기로 혼자 본격적으로 나설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끌고 갔다면 이제는 체계를 갖춰 제대로 해보자고 결심을 했다. 회식하고 남은 수익금에 내 돈을 투자해 카메라와 노트북을 사고 편집 비용까지 책정해서 정식으로 시작할 채비를 갖춰 나갔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다룬 게임이 애프터 라이프였다. 링피트 어드벤처 콘텐츠는 링피트 유저들이 봤다면 애프터 라이프는 게임 팬들을 남도형의 블루클럽의 구독자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더불어 최초로 팬덤을 만들어준 콘텐츠였다. 그때 백승철, 박성태 등 동료 성우들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어찌 보면 그때가 블루클럽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튜버가 된 후
10kg이나 빠진 이유. 애프터 라이프 관련 영상은 총 15회까지 올렸다. 하다 보니 성우로서 본업도 있고 초기에 도와준 멤버들이 주기적으로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아 힘든 점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없을 듯해 홀로 서기를 결심했는데 그날 이후로 상상도 못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내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지금이야 다이어트 효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었다. 링피트 어드벤처 작업을 할 때 내 몸무게는 73kg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후에는 62kg이 되었다. 무려 11, 무려 11kg이나 빠진 것이다. 그쯤 나의 일과는 정말 빽빽했다. 본업을 끝내고 스튜디오에 오면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콘텐츠 구상에 몰입했다. 이후 기획안 정리하고 착장까지 맞추면 밤 12시쯤이나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다. 녹화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이어졌는데 문제는 녹화가 끝난 후에 벌어졌다. 한 번은 열심히 촬영하고 난 후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음성 녹음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영상은 제대로 나오는데 왜 소리가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었으니 미칠 노릇이었다. 이런 식의 문제는 비일비재했다. 그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한없이 자책했다.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용인에 있는 상욱이에게 전화를 했다. 너무나 고맙게도 상욱이는 그 새벽에 1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다시 집으로 갈 수 없는 시간이라서 오피스텔에서 쪽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기도 했다. 또 한 번은 촬영 중 갑자기 장비가 멈춰버린 적도 있었다. 새벽이라 상욱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남들 다 자는 새벽에 혼자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하고 촬영하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 더 없이 허탈했다. 멈춘 장비들은 멍하니 쳐다보며 아무것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나 자신을 원망하다 지쳐 그대로 잠이 들곤 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5시쯤 상욱이가 전화를 받으면 그 시간에 이를 악물고 다시 촬영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쪽잠을 자고 나서도 아침이 되면 하루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오피스텔에 와서는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음성이 나오지 않고 장비가 멈추는 일 외에도 돌발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 플레이 영상을 촬영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멈추는 경우도 있었는데 혼자 몇 시간이고 인터넷을 뒤져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다.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매번 친구와 후배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다. 이런 일상의 패턴이 3개월 이상 반복되자 몸과 마음 모두 너덜너덜해졌다. 단 한 번도 쉽게 지나간 적이 없었다. 구독자 5만 명을 목전에 두고 매번 이런저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한 번은 빨리 올리고 싶은 콘텐츠가 있었다. 새벽 2시쯤 녹음 스케줄과 회식까지 모두 마치고 들어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영상을 찍었다. 촬영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영상을 확인하려는 순간
끔찍한 일을 마주했다.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한 것이었다. 이날은 화조차 나지 않았다.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그저 꺽꺽 소리내 울기만 했다. 그렇게 한동안 울다가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갑작스러웠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을 빨리 추스리고 재정비에 촬영에 돌입할 수 있었다. 작업을 마친 후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그래도 이젠 유튜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왠지 모르지만 그 확신은 점점 강해졌다.